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입추를 하루 앞둔 오늘 제주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낮 없이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한반도로 방향을 틀면서 제주도 육상에는 모레 오전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한낮 도심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양산을 써도 폭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보름 가까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34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상황. 밖에 5분 정도 있어도 화장 다 녹을 만큼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요즘. 아무리 찬 음료를 먹어도 얼굴이 익어버릴 만큼 너무 더워요. 무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제주시는 한 달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제주로 불어넣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난 태풍 카눈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동쪽에서 아기 태풍인 열대 저압부가 발생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진로가 바뀐 것입니다. 태풍과 열대저압부 사이에서 고기압이 발생하면서 이 고기압이 태풍의 동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북상하는 전향 시점과 위치가 서편하는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 강풍 반경 350k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접근하면서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모레 오전에는 제주도 육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때는 10일 새벽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카눈은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전망인데 제주는 태풍의 강풍 반경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와 글피 제주에는 50에서 100mm, 산지에는 2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참여한 제주도 학생 40여 명도 야영장에서 퇴영한 뒤 새 숙소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학생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야영장에서 빠져나와 숙소를 옮긴 뒤 12일까지 남은 일정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 모두 건강 상태 이상이 없지만 의약품과 음료 등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에서도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전술 장갑차도 긴급 배치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1층 입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도 수색견을 데리고 공항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제주공항의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에는 오늘 오후 2시에 폭탄 테러를 하러 간다는 제목으로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2시간 동안 공항을 정밀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제주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경찰은 장갑차와 전술차 등 장비와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갑작스런 경찰 배치에 공항 이용객들은 불안했습니다. 제주도로 출장하고 갔는데 지금 경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좀 약간 많이 무섭긴 하네요. 갑자기 내리고 왔는데 또 이런 일이 터졌다 하니까 또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러를 예고한 오후 2시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경찰은 글을 작성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IP 추적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이상 없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당분간 인파가 몰리는 대형 마트와 관광지 등에서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 3월 7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제주시 수협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인 김모 조합장과 측근 1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5년 전쯤부터 조합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추석 선물로 전복을 돌린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택배로 물건을 살 때마다 다른 지방에는 없는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해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9월 한 달 동안 제주와 전국의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사상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사례들입니다. 9,000원짜리 비타민 한 상자의 배송 요금이 다른 지방은 2,800원이지만 제주도는 3배가 넘는 10,000원입니다. 무료 배송이라고 해놓고선 결제를 하고 나니 도서 상간 지역이라며 5,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는 평균 2,160원. 기본 배송비와 합친 총 배송비는 다른 지방보다 6.1배 높았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긴 하죠. 그 도서상간 추가비가 최저가 5,000원이고 거의 10,000원, 15,000원도 많이 있어서 또 배송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좀 부담은 많이 되죠. 이런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섬 지역 주민들이 9월 한 달 동안 택배 추가 배송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한 건당 3,000원씩 지원되는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1월 중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인데 정부 예산 65억 원 가운데 32억 원이 제주도에 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에도 추가 배송비가 지원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장기적으로는 1년 내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추석 기간에 한번 해보고 이게 그래도 좀 호응이 있다든지 뭐 나쁘진 않았다 싶으면은 이게 좀 더 공론화되고 뭐 예산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은 뭐 연중이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주 도민들이 부담하는 추가 택배 배송비는 연간 800억 원대. 추가 배송비를 없애거나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시범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에 19층 84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제주시는 재작년 12월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를 2,700억 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제출한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 5층, 지상 19층 아파트 7개 동을 짓게 되는데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 재앙을 앞당기는 제2공항 건설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 재앙으로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해수면이 상승해 제2공항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됐다며 개발주의자의 이익을 대변해 도민을 우롱한 오영훈 도지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휴가 사용 자제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항 변경 등을 요구했다는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들과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활용되는 민간 자원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와 인력에 대해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소화기 등 장비 사용에 대한 보상과 인적 자원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삼양해수욕장에 유입된 흰색 물은 근처 공사장에서 투기한 페인트로 확인됐습니다. 삼양동 주민센터는 흰색 물이 흘러온 방향 등을 추적한 결과 해수욕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공사장에서 우수관을 통해 페인트 세척물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는 시공사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자치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귀포시 보목포구에서 10대 남성이 물에 빠져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일행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0시쯤 제주 시내 직원 숙소에서 첫 출근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조기 금어기가 끝나면서 제주도 남서쪽 해역과 소흑산도를 중심으로 유자망어선의 조업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됩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유자망어선은 120여 척으로 10년 만에 70% 늘었는데 지난 4월 이후 참조기 금어기에는 옥돔과 고등어를 잡거나 어선을 수리하면서 조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